요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아까 이영진 전문역께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코인인데 코인은 사실은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불안정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코인이란 말에 스테이블, 안정적이다라는 단어가 붙었단 말이에요. 좀 모순적인 느낌이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일단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달러화나 유로화 같은 이런 법정 화폐의 가치가 실제 자산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뜻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실제 법정 화폐를 1대1 비율로 보유를 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달러가 발행사의 준비금에 추가가 되면서 법정 화폐를 담보하는 이런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다음에도 같은 1,000원을 현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증금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담보해준다라는 성격으로 스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물 자산과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만들어져서 이런 송금이나 결제를 비롯해서 자산 이동과 같은 일상적인 금융 거래를 비롯해서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도 발행하고 또 거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셈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 길이 진짜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 추진되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라는 그런 길을 연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는 금융당국이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불법 송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통화정책 왜곡 등을 우려해서 원화를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대신에 발행 주체 그리고 담보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을 이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제도권 안에서만 발행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을 현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현금으로 불리게 되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가 또 가능해지고 미국처럼 한국도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더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 전부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전략적 접근을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됐고 최근에 미국 상원에서는 초당적 합의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68대 30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법안의 핵심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반드시 1대1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회계 감사와 자산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리에 대한 이런 명확한 법안이 생겨나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다른 주요 국가들도 이런 규제 체계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서 법제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 미국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핵심이 바로 이제 네. 미국도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달러 기축통화와 같이 이 지위,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중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사실 이미 현실 세계에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혹시 여기에 다른 나라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이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패권 불안이 커지고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빠르게 자국 기업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다 보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요. 그러면은 주권 문제, 특히 통화 주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좀 되거든요. 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 수요 역시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글로벌 통화 패권이 더욱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망의 이런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런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자본 유출과 함께 통화 주권이 약화될 위험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이런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거나 이런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로벌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조바심도 들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자,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어떤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거 글로벌적으로 이게 바로 서클인데요. 예, USDC 이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나스닥의 스펙 합격 방식으로 해가지고 상장을 했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 논의가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투자자 관심이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 종목입니다. 서클은 단순 코인 발행 회사가 아니라 디지털 달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흐름이겠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으로서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처럼 디지털 머니나 사업 확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반의 전자화폐 사업 진출 의지를 내비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좀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T나 한네트 등의 지급 결제나 시스템이나 가상자산 인프라와 연결되는 그런 네네. 기업들도 테마성 반응을 보이면서 반등세가 조금 강한 편이었죠. 네. 자, 이렇게 어떤 산업이 또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IT 산업 같은 경우는 보안적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불법 암호화폐 거래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범죄에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범죄에도 좀 선호가 되는 이유는 역시나 달러와 1대1 가치로 연동이 되고 있고 가치 변동이 이렇게 적다는 점과 또 거래도 빠르고 송금 속도 역시도 빠르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송금이라든지 대규모 자급 세탁에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악용이 많았었는데 현재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범죄에 있어서 완벽한 보안이 어렵듯이 범죄 수법도 계속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보안은 어렵겠지만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명 확인이라든지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같은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가면서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가 불법 활동에 연루돼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동결한다거나 이런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인이 탈정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은 정부가 규제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네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자,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AI 사이버 보안 관련된 주가도 그래서 반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나 뭐 AI 서비스는 모두 데이터 흐름과 보안이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과 AI 보안을 갖춘 이 그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실히 공존합니다. 네네. 즉 AI가 똑똑할수록 이렇게 이를 지키는 보안도 같이 진화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이제 보안 기업들이 수요와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를 저희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미 미국장에서도 보시면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AI 보안 기업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주요 기업들을 잠시 후 금운동 리포트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약속하셨어요. 미국 주식 못지않은 국내 주식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자문역의 금운동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버 보안 관련주 동메달부터 갑니다. 네, 바로 사이버원을 동메달로 선정했습니다. 사이버원. 네. 정말 1차원적인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희가 최근에 보시면 네.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증시가 조금 불안정했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반등이 나오는 섹터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스테이블 네. 코인 관련주
여기에서 이제 상호 보완하는 바로 트렌드 중심에 있는 AI 사이버 보안 관련주까지 이렇게 수급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미상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법안 통과 소식과 국내에서도 제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정부 주도하에서 AI 허브를 구축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바로 보안 인프라가 필수적인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사는 정보보안은 전문 기업인 광재보안 서비스와 정보보안 솔루션 구축이 주력인데 바로 이게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보안 관제에 대한 운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최근에 탈중앙 신원 확인이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 보안 관제 확대 등의 디지털 시대에 대한 보안 파트너로서 입지를 지금 넓히고 있는 중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주가가 1분기에 최근에 조금 급락을 했었던 그래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조금 베이스가 갑자기 불안정했다, 실적이 빠졌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게 보시면 정보보안 업종 특성상 1분기는 공공기관 대기업의 예산 집행이 본격화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좀 적고 매출에 평소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이후에 확대되고 그리고 또 하반기의 실적이 견고하게 찍히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저평가 위치에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저평가 위치에 있는 시총이 조금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제가 동메달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동메달 사이버 원. 넘버 원이라는 뜻이겠죠. 뽑아 주셨습니다. 주식 채널 중에서는 주식의 발권이 넘버 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은메달 종목 갑니다. 네, 바로 은메달 기업은요 윈스테크넷입니다. 윈스테크넷. 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 보안이나 5G 보안 그리고 AI 보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와 정부망 보안 예산 확대 기대감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 보안 강화 흐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발주 기반이 많아서 정책 테마에 잘 엮이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이버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먼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폭이 사이버원보다는 적게 빠졌다. 그러면서 주가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인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해서 기간 외인 수급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동사는 동메달은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오는 종목, 네, 네. 동사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종목. 이렇게 해서 은메달 기업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각각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동메달은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았던 기업인 거고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을 갖췄던 기업이 은메달인데 자, 그렇다면은 금메달은 흑자 기업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방송에서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공개하는 이 금메달 종목, 이 동사는 AI 보안 분야에서 정말로 금을 캐는 기업이다. 왜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업은 단순 보안 테마주가 아니라요. 예. 20년 연속 흑자, 흑자구나. 네, 17년 연속 매출 성장. 네. 이런 키워드가 붙은 탄탄한 실적 기반을 갖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내 점유율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같이 열려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메달 기업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튼튼하군요. 네. 이미 20년 이상 흑자다. 네. 야, 20년 이상 흑자내기 쉽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바로 첫 번째 탄탄한 기업의 펀드멘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연속 흑자 그리고 17년 연속 매출 성장을 토대로 해서 2024년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나 오. 넘었던 그리고 2025년에도 그 이상으로 찍힐 것 같은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리는데 사이버 보안 테마 쪽의 섹터를 다 뒤져보면요. 이렇게 잠깐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영업이익률이 20% 넘을 적이 있었지만 연속적으로 넘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사실 이런 실적의 근거를 보시면 두 번째는 핵심 솔루션 중심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NAC라고 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이게 보시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려 75%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조달 시장 독점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겠고요. 그리고 EDR,
이게 이상행위에 대한 탐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국내 구축형 제품 중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동 수출에 대한 시작점을 알리게 되면서 레퍼런스 쌓이면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내부자 유출이라든지 해킹에 대한 침투를 이렇게 방지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이게 바로 2026년에 공공기관 의무 도입이 예정이 되면서 사실 동사가 이미 제품이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그 수혜는 역시나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AI 보급이 늘면 늘수록 보안에 대한 위험도도 증가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로 여기서 EDR 중심의 시장이 재편이 되고 공공에서 이제 또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런 수주 확대에 대한 그런 글로벌 트렌드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 모건 스탠리도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네네네. 바로 외국계 기관에 대한 지분이 확보가 되는 그런 중심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자사주 소각과 배당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까지 병행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 브리핑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향후 이제 저희 주식자의견 채널에서 목표가까지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지 사후 리뷰까지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자문형이 탁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을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